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1번과 33번을 할 텐데요. 이 두 문항을 선택한 이유는요. 두 문항 모두 오답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두 문항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특정 선택지에만 오답이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문항을 해석을 해보고 어째서 특정 문항에 오답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1번부터 시작할 텐데 21번은 함축된 의미추론 문항이죠. 자, 21번과 같은 문항을 풀 때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밑줄친 표현, 바로 함축적 의미를 묻는 그 밑줄친 표현이 결국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 파악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밑줄친 표현은 사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렇게 빗대어 표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의 내용과 그리고 밑줄친 표현이 지칭하는 그것의 속성, 그 두 가지의 유사성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제를 빗대어 표현한 거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 유사성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유념해서 21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the Roman Empire. 자, 로마 제국 시대 기간에 이 architect, 건축가죠.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오죠.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자, political statemen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 statement를 뭐 공식적인 발표, 성명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statement가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여기서는 표현법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즉 건축물이라는 게 이 당시에 상징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표현법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랑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이 건축물을 만드는 아키텍트들의 위상도 올라갔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등장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Cicero classed the architect with the physician and the teacher. 자, 시세로라는 왕은 이 건축가를 물리학자 그리고 교사와 동등하게 구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상이 높았던 이 두 직업과 동등한 직업으로 여겼다.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리우스라는 왕은 또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자, profession, 직업이죠. 자, 이토록 훌륭한 직업이라고 칭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왕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아키텍트의 위상이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번에는 왕은 아니고요. practicing architect라고 해서 자, 활동 중이었던 건축가 어느 시대에 during the rule of Augustus Caesar. 자, 아우구스투스 시저라는 왕의 이제 재위 기간에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건축가인데 자, 뭐 마르커스 비트리우스 폴리오라는 건축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점을 인정을 했냐? 자, architecture requires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자, 바로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이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모두 요구한다라는 걸 인식했대요. 자,
건축물이 이 두 가지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건 누가 이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걸까요? 네, architect.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가는 listed the disciplines he felt the aspiring architect should master. 자, 열망 있는 건축가들이 반드시 통달해야 할 그런 과목을 이제 리스트를 제안을 했는데, 자, 그 리스트의 목록에 해당하는 과목 바로 뭐가 있냐면 일단 literature, 문학, 그리고 writing, 글쓰기, 그리고 draftsmanship, 도안 그리기, 그리고 mathematics, 수학, 역사, 그리고 philosophy, 철학, 음악, medicine, 의학, 그리고 법학, astronomy, 천문학, 이런 다양한 이 과목을 건축가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과목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걸 제안했을까요? 당연히 이 과목들이 다 앞에서 봤던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과목이 언급된 이런 교육 과정이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it. 자, 그것을 여전히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교육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언급한 이 건축가가 언급한 이 모든 학문은 그가 주장하기로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왜 건축가로서 이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architects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자,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자, 건축가들 중에서도 manual skill, 자, 손으로 하는 기술이니까 아까 이제 건축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 지식 중에서도 실용적인 지식에 속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scholarship, 학문은 당연히 이제 뭐에 속하냐면 theoretical, 이론적인 지식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그런 손기술을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이 이론적인 지식, 학문을 배제한 이런 건축가들은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of authority. 자, 이 권위적인 지위에 도달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권위적인 지위라는 건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자, 그들의 계획에 상응하는 권위 있는 지위.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만들 때 이제 다양한 노력,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것에 맞는 그런 권위 있는 지위는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 자, 뭐를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이 이론적인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 반면에 반대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those who have relied only on theories and scholarship. 자, 이번에는 이론이나 학문, 이것에만 의존하는 건축가들은 반면에 were obviously, 분명하게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자, 이제 밑줄 친 표현 한번 볼게요. 자, shadow는 그림자죠. 그리고 substance 하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론만 중시했던 건축가들은 이제 그림자를 쫓고 실체를 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팁 알려줬죠? 자, 밑줄 친 이 표현의 속성.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자는 어떤 속성이냐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이제 뭔가 허구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반면에 실체는 어떤 건가요? 그림자랑 다르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제 구체성을 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이 글에서 중심 내용으로 봤던 요소랑 연결을 지어보면, 자, 이 글에서 중심 내용은 뭐였냐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건축가들이 갖추어야 할, 위상이 높았던 건축가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 바로 practical한 거, 그 다음에 theoretical, 이론적인 거, 이 두 가지였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허구적인 것, 실체적이지 않는 것, 실질적이지 않은 게 뭔가요? 네, 이론이죠. theory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practical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밑줄친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이론만 쫓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지식은 추구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지식을 잘못 말했다. 이론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지식은 추구하지 못했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답을 골라볼게요. 답은 확실히 보이죠, 이제? 네, 3번입니다. 자, 3번을 보면 The ideals of architecture. 자, 건축물의 이상적인 것. 바로 이제 이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론적인 지식.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 이론만 추구하고 이제 실질적인 그런 실용적인 기술은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답으로 고르면 되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오답에 이제 많이 퍼센트가 올라갔는데 그게 몇 번째였냐면 2번 오답이었거든요. 이 2번 오답에 되게 많이 몰렸어요. 근데 이 2번 오답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discount 이제 뭐 무시하다, 외면하다 라는 뜻인데 the subject necessary to achieve architectural goals. 자, 이 건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과목을 무시하고 등한시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2번으로 고른 사람들은 아예 주제를 이해를 못한 건 아닌데 이 건축물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과목, 아까 이제 건축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이 실용적인 것, 그거랑 또 이제 이론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밑줄친 건축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목을 실용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3번 답처럼 이 실용적인 능력을 디스카운트, 등한시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주의할 거는 우리의 주제는 보면 이 건축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과목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걸 만약 골라버리면 방금 이 이론을 중시한 이 건축가들이 이론적인 지식마저 무시했다라는 게 돼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의했어야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을 이제 출제자들이 만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거에만 꽂히게 주제의 내용 중에서 너무 지엽적인 거에만 꽂히게 만들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오답을 고르는 그런 매력적인 오답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엽적인 거를 오답으로 주던지 아니면 너무 광범위한 걸 오답으로 주던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보도록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21번의 주요 구문 잠깐 얘기를 하자면 크게 21번에는 어려운 문장 구조는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문장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길어진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a position of authority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투부정사 구문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거의 길어지는 경우가 이런 수식어구가 붙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식어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서 해석을 하면 훨씬 해석이 용이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3번 빈칸 추론 문항입니다. 자, 빈칸 추론 문항의 유형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빈칸이 앞뒤에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주제문을 완성하는 경우고요.
빈칸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제를 일단 바탕으로 해서 주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제도 찾아야 되고 주제랑 연관지어서 세부 내용도 이해해야 되니까 이제 두 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데 33번 유형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3번에서도 중간에 이제 뚫려 있는 그런 빈칸이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제를 잘 찾아줘야 돼요. 근데 주제가 어디 있었냐면 참 다행히도 이 33번 문항은 주제는 맨 앞문장에서 언급이 돼요. 자, 보면 We are famously living in the era of attention economy. 자, 우리가 잘 알려져 있게도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바로 attention economy라는 시대에 살고 있대요. 자, 어떤 뭐 경제 구조의 한 종류인데 그럼 attention economy가 어떤 경제 구조를 의미하는가? 이제 이거를 뒤에 관계 부사절이 수식을 해주죠. 자, 바로 이 어텐션 이코노미 안에서는요, 가장 크고 가장 이윤을 내는 사업, 그 사업이 바로 어떤 사업이냐면 are those that consume my attention. 자,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그런 사업이 가장 크고 이윤을 내는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상품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경제 구조예요? 소비자의 attention, 관심이 가장 큰 상품인 그런 경제 구조가 attention economy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ttention economy 안에서 the advertising industry, 당연히 이 광고 산업도 역시 어디에 관심을 둘까? 그쵸? 우리의 attention에 관심을 두겠죠? 자, 그래서 보면 The advertising industry is literally dedicated to, 자, 어디에다가 많은 집중을 하냐? Capturing the conscious hours of my life. 자, 우리의 attention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줬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의식적인 시간,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거에 집중하는 시간, attention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관심을 포착하는 것.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광고 산업이 자 또한 자 selling 자 병렬 구조죠. capturing이랑 병렬 구조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이런 관심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을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것을 이제 dedicated to 전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attention economy가 어떤 경제 구조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보여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뒷내용은 뭐냐면요. 그럼 이런 attention economy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빈칸이 뚫려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our creative engagement 이 부분부터가 이제 두 번째 사례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자, it might seem magical that, 자, 여기 지금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자, that부터 먼저 해석을 해줄게요. So many exciting and useful software systems are available to use for free. 자, 매우 많은 흥미롭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공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might seem magical. 굉장히 놀라워 보인다, 신기해 보인다 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but 뒤에도 역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자, that부터 또 해석을 해볼게요. If you can't see who is paying for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free. 자, 공짜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자, 그렇다면 뭐뭐뭐뭐라는 것이 now conventional wisdom. 지금으로서는 conventional wisdom이니까 이제 모두가 아는 통념을 얘기하죠. 자, 지금으로서는 이게 당연히 여겨진 통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ttention economy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주제니까. 자,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 내가 공짜로 어떤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attention economy의 이론상 지불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상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만 있으면 되니까? 잠깐만. 바로 우리의 이 attention, 우리의 관심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 모든 산업에서 주목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공짜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이 지금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돈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33번 문제는 오답률이 높긴 했는데 이 주제만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이 주제와 관련된 예시 문화, 이 예시 부분을 주제랑 연관지어 생각하면 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은 쉽게 몇 번으로 나오냐면 2번으로 나와요. The real product being sold is you. 자, 진짜 팔리고 있는 상품은 바로 당신이다. 여기서 당신은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 당신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왜? 당신이 바로 상품 가치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걸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일단 오답이 몇 번에서 많이 나왔냐면 1번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에서 왜 오답이 많이 나왔을까? 이거는 일단 뒤에를 더 해석을 다 끝내보고 다시 오답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엔 두 번째 사례예요. 자, 두 번째 attention economy가 나타나는 사례. 자, our creative engagement with other people is mediated by AI-based recommendation systems.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의 창의적인 타인과의 유대감, 관계. 자, 크리에이티브, 여기서 창의적이라고 했는데 그냥 뭔가 새롭고 다른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더 새롭고 다른 이런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게 자, 뭐가 중재해 주어서 가능하다? AI가 기반이 되는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들의 직접 그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SNS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AI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친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인데, 자, 이 추천 시스템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뒤에 관계대명사 대절 붙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붙냐면 분사 구문이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AI-based recommendation 시스템을 수식해주는 애들이 이렇게 세 개나 붙으면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죠. 지금 문장 구조가 이렇게 분사구문 두 개, 관계대명사 하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AI-based recommendation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앤지 한번 뒤를 읽어볼게요. That are designed to trap our attention through the process. 자, 여기 process 뒤에도 또 관계대명사절 붙거든요. 이렇게. 자, 닉 시버라는 사람이 캡톨로지라고 부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이 AI 기반 추천 시스템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도록 구상되어 있대요. 아, 역시 뭐가 나와요? 우리의 관심. 그러니까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이제 AI 기반 시스템은 keeping us attending to work. 자, work 뒤에 수식을 해주는 분사 구가 붙습니다. sold by one company rather than another.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한 회사에 의해서 판매되는 상품에 또한 우리가 attend to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게 또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또 하는 역할은 뭐야? 역시 어떤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역할.
자, replace라는 동사가 지금 분사로 쓰였는데, 자, replace A with B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죠? A를 B로 대체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탐색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탐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이 AI 추천 시스템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알고리즘이 생성한 목록 또는 심지어 알고리즘이 생성한 예술로 대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탐색하는 게 자유롭다면 우리의 어텐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겠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어본 바로 어텐션 이코노미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 집중되는 그 어텐션이 있어야 돈이 되고 상품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I 기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은 알고리즘을 생성해서 우리의 어텐션이 어디에 쏠리도록 해요. 얘네가 만든 알고리즘이 만든 목록에 쏠리게 하고 심지어 알고리즘이 만든 예술에 쏠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읽어보니까 두 번째 사례는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어주기도 하는 이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이렇게 어텐션 이코노미 안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우리의 어텐션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답은 쉽게 2번이 나왔어요. 근데 왜 1번으로 했을까? 한번 1번을 읽어볼게요. 자, all of your attention has already been spent. 당신의 모든 관심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쌤이 볼 때 1번으로 고른 이유는요. 일단 이제 아예 주제를 이해를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텐션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돈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아까 빈칸으로 돌아가서 빈칸이 뭐였냐면 누군가가 이제 공짜로 보이는 어떤 것에 돈을 쓸 사람이 없다라는 게 여겨지면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대신 썼다는 건데 이제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이걸 고른 사람들은 이 글의 흐름상 우리의 관심, 어텐션이 돈,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지, 맞아. 글의 내용상 이 어텐션이 돈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품에 이 돈의 역할을 하는 어텐션을 다 쓴 거야. 그래서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좀 논리로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텐션 이코노미에서는 일단 어텐션이 존재를 해야지, 그게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써야지 우리가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1번처럼 이미 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관심을 다 소모해버렸다 라고 하면 기업에서 우리의 관심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우리를 돈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런 식으로 공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줄까요? 안 주겠죠. 그래서 공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내고 있지? 난 공짜로 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지금 어텐션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품으로서. 근데 1번으로 골라버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상품 가치인 어텐션이 다 소모돼 버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우리의 어텐션이 없으니까 돈을 요구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돈처럼 쓰인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이 다 쓰였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얘가 돈으로 쓰이는 세상의 어텐션 이코노미지 그럼 이게 다 쓰였다는 건가? 그래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데 그건 너무 지엽적인 생각. 어텐션을 돈이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엇나가 버려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다? 기업이 그렇게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상품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지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거의 이제 답하고 맞먹을 정도였거든요. 답을 고른 사람들의 퍼센트랑 30% 30%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어텐션 이코노미라는 게 뭔지 그 내용을 자체를 파악해야지 어텐션 이코노미 안에 있는 your attention이 돈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도 역시 좀 출제자들이 우리가 좀 주제를 너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고를 수 있는 답으로 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 주제는 맥락까지 고려해서 넓게 봐야 된다. 주제의 특정 하나에만 꽂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꼭 다시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길 바래요.